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생물의 구성 요소.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런 걸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지? 그렇지, 조직이 되지. 조직이 모여서 식물의 경우에는 조직계로 가. 근데 동물의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가 없고 바로 뭐로 가? 기관으로 가지. 그 다음에 기관이 모여서 뭐가 되지? 그치, 동물의 경우에는 기관계로 가는데 식물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어디로 가? 개체로 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조직, 개, 식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동물의 경우에는 기관, 개 이렇게 되지. 그래서 개체,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야? 사슴 한 마리, 이게 개체지. 그러면 사슴 10마리를 뭐라고 할까? 그거를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체군이 사슴 10마리야. 아, 그러니까 개체군은 같은 종이 모여 있으면 개체군이야. 그런데 사슴 10마리에다가 사자 2마리야. 그럼 그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섞인 거네. 우린 그걸 군집이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에 환경이 포함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생태계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생태계는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 범위로 이렇게 쭉 나온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조심해야 될 게, 개체군이 같은 종이 여러 마리 있는 게 개체군. 개체는 한 마리. 개체군은 같은 종이 여러 마리. 그러면 군집은 서로 다른 종이 여러 마리. 거기에 뭐까지 들어갔을 때? 환경,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뭐지? 물, 토양, 뭐 이런 것들까지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 생태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같은 종이다. 이거 개념이 뭘까? 같은 종. 같은 종이란? 자,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치와와하고 요크셔 테리어하고 같은 종이게 아니게? 아니지, 그치? 근데 그거는 일상에서 잘못 쓰는 개념이고 같은 종이야. 둘 다 개라는 같은 종. 아, 그럼 같은 종의 정의가 뭐냐면 번식 가능한 새끼를 낳을 수 있다가 같은 종의 정의야. 그러니까 번식 가능한 새끼를 낳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치와와하고 요크셔 테리어하고 교배 가능 불가능? 가능하지. 그렇게 해서 나온 새끼는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니 없니? 그러면 같은 종인 거야. 근데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같은 종일까 아닐까? 아닌 게 둘이 교배해서 새끼 낳을 수 있다 없다? 있어. 에버랜드에,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에버랜드하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해가지고 라이거라는 놈을 태어나게 했어. 근데 걔가 고자야. 그러니까 새끼를 낳을 수는 있는데 번식이 그 다음부터는 안 돼. 그럼 같은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오답이야. 같은 종이란 교배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을 때 같은 종이라고 한다. 맞아, 틀려? 교배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을 때 같은 종이라고 한다. 틀려. 지금 사자랑 호랑이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같은 종이 아니잖아. 그거에 얘가 또 뭐가 있지?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배해가지고 노새를 낳았잖아. 근데 노새가 고자잖아.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같은 종이란, 그래서 여기 같은 종이란, 그래서 만약에 어찌됐든 그래서 번식 가능한 새끼를 낳을 수 있어야 같은 종이라고 한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개체로 이제 쭉 커져가는 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로 나누어지는데, 생물적 요소는 다시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로 나누어진다. 비생물적 요소는 뭘 말하는 거냐면 빛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비생물적 요소, 즉 우리가 말하는 주변 환경을 바로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가 하면 생산자, 누굴 말하는 거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놈. 그래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놈. 즉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식물 중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놈을 식물이라고 하지. 그럼 소비자는 얘를 잡아먹는 놈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독립 영양이라고 해. 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니까. 근데 소비자는 반드시 얘를 먹어야 되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즉 뭘 말하는 거야? 동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분해자는 뭐지? 얘네들의 사체를 분해시켜서 다시 무기물로 만드는 세균이라든가 곰팡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얘네끼리 서로 영향 주는 거를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써볼게. 자, 생태계는 어떻게 나누어진다?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로 나누어진다. 자, 비생물적 요소가 뭘 말하는 거다? 빛, 공기, 토양, 물, 이런 환경들을 말하는 거다. 그럼 생물적 요소는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얘네가 얘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게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른다? 작용. 그렇지. 이거를 작용이라고 한다. 거기에 생태계가 반응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반작용이라고 하고 얘네는 서로 먹고 먹히고 관계 또는 분해해서 돌고 도는 관계가 이거를 또 뭐라고 하느냐?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생태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어때요? 외울 수 있겠지? 답도 쓸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어항은 생태계일까 아닐까? 어항도 생태계야. 어항 사람이 만들어 놨지만 그대로 두면은 이끼도 생기고 어쩔 때는 거기에 뭐 미생물들이 번식하기도 하고 물고기가 커지기도 하고 어떨 때 산소가 부족하면 죽기도 하고. 공원은 생태계일까 아닐까? 생태계야. 그러니까 인간이 좀 인간도 결국은 뭐기 때문에 생물적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이 개입을 해도 그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79페이지 답으로 혼자 쫙 써봅니다. 실시. 종속 영향이 그런 거는 그럼 거기 중간중간에 메모를 한다든가 뭐. 종속 영향이 뭐냐면 스스로 종속이라는 말 뜻이 누가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대표적인 종속 영향이야. 우리는 광합성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야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생산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종속 영양 생물이지. 근데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독립 영양 생물이지. 그러니까 독립 국가는 뭐야?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혼자 잘 사는 게 독립 국가잖아. 우리나라는 독립 국가니? 아니요. 왜? 아니요. 왜 대한민국 비하 발언을? 아니요. 자, 어쨌든 79페이지 답서.